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엔 검은 월요일을 보냈던 우리 증시 슬슬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불안감을 덜어내면서 회복세에 나선 건데요. 간만 미증시 훈풍과 함께 수급 유입에 힘입어 코스피 단숨에 2,600선 회복을, 또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일본 증시가 4내 날로 휴장인 가운데 대만 각권 지수는 TSMC 강세 덕분에 상승 마감했고요. 중화권 증시 나란히 하락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럼 거래소 마감 현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상위 10개 종목 중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수급은 반도체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가 1%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75,5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SK 하이닉스도 3%대 강세 가져가면서 17만 7천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대 강세, 포스코홀딩스가 0.6%대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또 배터리 제조사 전면 공개에 나선 완성차주 나란히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특히나 기아가 0.1%대, 그리고 현대차도 0.2%, 강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 보였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이 오늘 강세 흐름을 가져갔었죠. 미국 FDA가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임상 3상을 승인하면서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오늘장 셀트리온이 딱 20만 원에 안착하면서 2%대 상승불 켜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마감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후장 들어서는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꽤 보이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 보합권까지 좀 줄어들면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에 0.4%대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에코프로는 0.5% 하락하면서 다시금 9만 원 선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오늘 또 바이오주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알테오젠이 0.3%대 상승불, HLB가 82,600원까지 상승한 반면에 삼천당제약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불을 켜냈습니다. 2.5%대 조정을 받았고요. 이 밖에 엔캠이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가져갑니다. 17만 원 진입에 성공하면서 7% 가까운 상승. 뒤를 이어서 리가켄바이오가 6%대, 셀트리온 제약이 3% 상승불 켜냅니다. 지수와 수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600선 회복에 나서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진 않고 1%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코스닥도 마감 다가오면서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유입도 좀 줄었고 대형주를 비롯한 일부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고점 대비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환율도 전거래일의 하락분을 반납하고 오늘 다시 1,370원대로 진입해 있습니다. 지수 마감 체크해보시죠. 코스피 그래도 1%대 상승불 켜내면서 2,618포인트로 월요일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772포인트에 1%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특징 테마로 반도체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테마는 지난주 하락에 대한 되돌림을 보이면서 반등에 나섰습니다. 한편 오늘 8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반도체 수출입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는 소식에 테마가 웃었습니다. 또 여기에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한 주의 출발이 좋았는데요. 가장 강했던 종목은 INC입니다. 23%대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미래 반도체단에서도 15%, 어보브 반도체가 두 자릿수대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이 밖에 한미 반도체가 11만 4,200원까지 회복하면서 5%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에서는 대선 지지율 관련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핵심 경합주 세 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IRA의 우호적인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점하면서 2차 전진의 투심이 회복되기도 했는데요. 3기 EV가 마감까지 상한가 유지하면서 마감해줬고요. 뒤를 이어서 나노팀과 신성 ST가 두 자릿수대 상승불을, 신흥 SEC 5%, 신성 델타테크도 오랜만에 4% 상승불 켜냈습니다. 오늘 또 바이오 테마가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가 이번 주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긴 했지만 오늘은 비만 치료제나 일부 종목단에서의 상승이 더 강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일라이릴리 호실적에 국내 비만 치료제 테마 강세 흐름 가져갔고요. 이 밖에 셀트리온의 임상 3상 허가 소식과 또 개별 이슈에 따라 수급이 붙으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마 내에서는 결국 셀리드가 상한가 유지하면서 마감해줬고 대화제약도 두 자릿수대 13% 오름세를 가져갔고요. SLS 바이오 7%, 대봉 LS가 4%대 상승불을 켰고 라파스와 HLB 테라퓨틱스 나란히 3%대 상승불 켜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주까지 짚어보시죠. 엔터주 요즘 이슈가 많습니다. 먼저 레몽레이는 경영권 분쟁 이슈로 오늘 상승률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레몽레인 대표가 대주주인 배우 이정재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에 레몽레인이 10%대 두 자릿수대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또 상승률이 크진 않지만 4대 엔터가 대부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뒤를 이어서 키이스트가 4%, TN 엔터테인먼트가 4%대 하락불 켜줬습니다. 상승불 켜줬습니다. 이렇게 월요일 마감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CPI와 소매 판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경기 지표들의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최근 미국 경제 지표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우리 증시였던 만큼 고려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오전입니다. 코스피도 빠르게 오름폭을 확대하며 1% 넘게 상승, 2,620포인트 회복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상승 테마, 하락 테마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사실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섹터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특징주라고 할 만큼 대부분의 섹터와 대부분의 종목들이 견조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수출 단가가 아주 높게 잘 나온 제약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자동차 관련 종목들 동시에 상승보를 켜내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쪽까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테마로 꼽아봤고 이렇게 대형주, 굵직한 종목들만이 오름세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지금 해리스가 주요 경합지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친환경 관련 종목들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 종목들, 테마성의 종목들까지 함께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테마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요, 조선해운 쪽 시장이 하락할 때 그래도 좀 반등했던 섹터는 일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전선전력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목표가 하향 조정한 YG엔터를 필두로 엔터주들은 조용한 모습입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먼저 바이오 관련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신풍제약이 18% 넘게 급등, 미코바이오메드도 10%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이즈가 큰 종목 안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6% 넘게 오름세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20만 원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반면 일부 코로나 관련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빠지고 있는 코로나 관련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십자 MS는 5.4% 하락, 진단키트 PCL도 4% 넘게 빠지고 있고 인공호흡기 관련 종목 메가이CS도 2.7%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도 견조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에코프로 HN이 3.6% 오름세를 보이며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상승 탄력이 살짝 둔화되긴 했네요. 하지만 장 마감까지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동채 전 회장의 지금 사면 여부에 따라서도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관련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 전반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 쪽이 8%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신흥 SLC가 6% 가까이 상승,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4% 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 쪽도 견조한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종목 안에서는 코리아 FT가 5% 넘게 상승, 자율주행 쪽 모트렉스도 5% 넘게 올라주고 있고 타이어 업체들도 굉장히 상반기 때 견조한 흐름을 보였죠. 업황 자체 상반기 좋았습니다. 하반기 때는 이제 나가는 비용, 고무 가격이라든지 운임 상승 비용 여부가 좀 해결되는지 여부 주시해 보셔야 될 텐데 일단 금호타이어 주가는 3% 넘게 상승으로 화답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표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흐름 보시면은 한미반도체가 무려 8% 가까이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3% 넘게 상승, 삼성전자가 1.3%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단의 장비 쪽과 재료 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종목 안에서는 윈팩이 14% 급등, 어버브 반도체도 두 자릿수 상승률 시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에이징랜드가 4.7% 강세, 장비 쪽 리노공업도 4%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성소지 이제 고무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지금 대한유화가 3% 넘게 상승, 롯데케미칼도 1.8%대 반등을 하는 가운데 하나솔루션 친환경 관련 종목 6.5% 상승보를 켜내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 쪽 조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은 좋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이번 주 노사 관련해서 이제 협의가 좀 있을 예정인데 관련해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또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이 5% 가까이
가까이 하락, HD 한국조선해양도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해운 물류 쪽도 중동 리스크가 조금 제한되자, 중동 리스크가 좀 잠잠해지자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뉴스에 파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C 7% 넘게 급락 중에 있습니다.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투자는 공격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산일전기, 재룡전기, KBI 메탈 오늘 쉬어가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까지 만나보시죠. 엔터주 안에서는요, 오늘 SM 그리고 YG 엔터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좀 급등했던 CJ ENM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하이브의 주가 추이가 좀 궁금한데 하락률 상단에 없는 걸 보아하니 하이브는 오늘 좀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나 봅니다. 9시 30분 구간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11시 10분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 걸까요? 미국장은 목요일에 이어 금요일에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는 증시 향방을 결정할 경제지표 발표가 많은데요. 경제지표에 대해 민감한 반응도를 가진 시장이 이 경제지표를 어떻게 소화할지 한 주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시간 코스피는 0.97% 상승하면서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2,613포인트를 지나고요. 코스닥도 0.99% 상승하면서 772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장 출발보다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오늘 8월 초 수출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수출액이 154억 달러로 전년비 16%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42%나 늘었다는 좋은 소식이 발표됐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1% 넘게 상승하면서 75,500원 선을 지나고요. SK하이닉스는 장중 우상향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4.19%까지 상승, 178,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15만 원까지 고꾸라진 후 5거래일 만에 다시 17만 원 선까지 올라온 SK하이닉스입니다. 2차 전지는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을 꽤 반납했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1.39% 상승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2차 전지와 좀 비슷한 흐름 나오면서 현재 현대차는 0.41% 상승, 그리고 기아는 0.29% 하락 전환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오늘 강한 흐름 계속되고 있습니다. 키트로다 복제약에 대한 임상 3상을 미국에서 승인받았다는 이슈로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7월 말 그리고 8월 초에 달성한 20만 원 선을 12일 만에 다시 회복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KB금융과 신한지주 오늘은 뭔가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습니다. KB금융은 0.36% 상승하고요. 신한지주 0.18% 상승, 포스코홀딩스도 0.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가장 눈여겨볼 움직임들은 바로 2차 전지주들입니다. 2차 전지주들이 장 초반에 상승분을 꽤 반납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장 초반에 2% 넘게 상승한 후 현재는 0.11% 하락 전환을 했고요. 에코프로도 1.6%가량 상승 후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지금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신에 최근 전기차 화재 이슈로 인해서 배터리 안정성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드위즈와 이닉스, 민테크 같은 종목들이 오전장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닉스는 조금 전 상한가 달성까지 됐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도 1.6% 상승하면서 5거래일째 상승하고 있고요. 30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개장한 중국 시장에서도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코로나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HLB는 현재 0.48% 상승, 삼천당제약은 0.85% 하락하면서 두 종목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캠은 3.39%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과 함께 지금 2.12%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리가켄바이오가 10시 30분 이후 급격하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5.41% 강세를 보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휴젤과 클래시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호실적 발표한 두 기업들이죠. 휴젤은 5거래일 만에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25% 하락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 호실적 발표한 클래시스는 미국 진출 모멘텀까지 있다면서 목표가를 58,000원으로 상향할 리포트가 발간되기도 했는데요.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 속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3% 하락하면서 5만 원 선을 앞두고 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클래시스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휴비스와 포니링크가 조금 전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인스코비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하방 VI가 발동됐습니다.
그럼 VR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VR 특징주는 마녀공장입니다. 11시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상반기 매출은 366억으로 전년비 43%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123억으로 전년비 71% 상승했습니다. 2분기로만 따지면 영업이익은 83억으로 전년비 157%나 급증했는데요.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2시경 상방 VR가 발동됐고요. 현재도 13%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글루드랩, 코스맥스와 VT 등 다양한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됐는데요. 마녀공장의 급등에 따라 다른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VT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코스맥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는 5,339억으로 매출 예상치는 5,639억이었습니다만 실제 매출액은 5,515억으로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는 560억이었습니다만 실제 영업이익은 467억이 나오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VR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VR 특징주는 CIS입니다. 12시 40분경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방 VR가 발동됐습니다. CIS는 2분기 영업이익으로 249억을 기록하면서 전년비 453%나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발표 후에 곧이어 상방 VR가 걸렸고요. 17% 급등한 후 현재는 9%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VR 특징주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에서도 코로나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움직임인데요. 마스크를 제조하는 한컴 라이프케어가 오전장 상승폭을 키우더니 12시 45분경 상방 VR가 발동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1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